보내고 계신가요? 우선 채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잘 지내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년물 장기금리는 이번에 사우디와 러시아의 유가 감산을 지속적으로 하반기까지 끌고 간다는 발표 이후에 장중에 4.3%까지 단숨에 돌파하고 있습니다. 4% 초반까지 내려오는 장기물 금리가 이렇게 또 올라가면서 채권은 장기적으로 확실히 이렇게 장기전에 돌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요즘에는 매크로 지표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제조업이나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도 하방을 가리키다가 약간 반등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쪽에 시장에는 무게를 더 실으면서 이제는 장기물 금리가 확실히 더 올라가는 데 베팅하는 내러티브가 확실히 강해졌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TLT에 투자를 하고 있는 포트 비중이 57% 이상으로 평단은 105.34불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1%를 기록하고 있어요. 솔직히 1, 2년 기다리면 10년물 기준 3%까지 내려온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게 직접 파란불 계좌를 계속 보고 있으면 솔직히 짜증나긴 합니다. 오늘은 매크로 지표를 토대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TLT나 TMF 주주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같이 넋두리 겸 서로 으쌰으쌰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5월부터 지속적으로 배당을 받고 있는데, 새우 기준 그냥 러프하게 한 150불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럼 9월까지 총 5번의 배당을 받았고 1350불 정도를 받은 셈인데, 마이너스 11%가 아니라 9%, 마이너스 9% 정도로 이렇게 배당금까지 합치면 수익률 마이너스 폭이 조금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1350불은 또다시 TLT를 매수하면서 계속 배당도 미미하게 늘고 있는 거죠. 우선 9월 배당금이 결정이 되었어요. TLT 한 주당 책정된 분배금은 약 0.288달러입니다. 현재 20년물 기준 시중금리가 4.5% 정도가 되는데, 현재 가격이 94불 정도라고 했을 때 러프하게 보면 한 3.7% 정도 분배금을 지급하는 거라서 왜 4.5%보다 더 적게 주냐고 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TLT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20년물 장기 채권들과 신규 발행되는 채권이 믹스되면서 쿠폰금리가 낮아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신규 채권들이 편입이 될 거기 때문에 분배금이 점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625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충 세정 기준 180불을 받고 새우 기준으로는 153불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번에 TLT 가격 하나에 94불이라고 하면 하나 정도 사고 환전을 해서 2개 정도 더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TLT를 매수하는데 환율이 너무 높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배당으로 들어온 달러와 추가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원화로는 현재 우리나라 국채 10년물에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TLT 몰빵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환율 생각 안 하시고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가가 또 86불에 올라왔어요. WTI 기준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데 금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채권이 거지 같은 상황에서 왜 매도를 안 하고 계속 보유하고 모아가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자면, 물론 당연히 유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채권 금리가 굉장히 큰 반응을 하지만,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지만 결국 시간이 흘렀을 때 채권이 빠지는 가격과 주식에서 빠지는 가격을 생각해 보면 리스크 프리미엄 차원에서 봤을 때 주식이 좀 더 많이 빠진다는 거죠. 채권은 조금 빠지는 금액이 이제 상한선이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금리에서는 그렇게 이제 주식이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죠. 우리는 그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물론 채권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쿠폰금리 4.5%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계속 매수를 하고 평단을 낮춰왔을 때 생각해보면, 현재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1%가 아니라 1년 보유 기준에 아까 전에 배당까지 합쳐서 9%로 내려갔고 4.5%의 배당을 계속 받겠죠. 그러면 한 거의 5.5%까지 내려갑니다. 마이너스가 그 정도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채권은 컨벡시티라고 해서 이제 블록성이라고 하는데, 채권 금리가 올라갔을 때 가격이 덜 빠지고 내려갔을 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컨벡시티는 듀레이션으로 추정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10년물을 4%대 매입을 했을 때 1년 보유 시 0.5%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0.5%가 채권 금리가 낮아지면 무려 7.75%의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듀레이션을 따지지 못하는 부분에 이제 할증이나 할인 부분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TLT를 팔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4.3%의 10년물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을 한다면 손실이 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인데, 물론 평단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이때 계속 매수를 해야겠죠. 그리고 앞으로 시중금리가 4.3%라고 했을 때 주식 수익률에 대한 기대는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성장주 입장에서는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시중에서 현금 조달을 해야 한다면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4.3%보다 더 많은 가상금리를 붙여서 자금을 조달해야겠죠.
성장주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10년물 금리가 5%까지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준금리에 비해서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장의 시대는 좀 끝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 채권이 힘들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에 포커스가 더 쏠리고 있고, 더 힘든 쪽은 주식시장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높은 유가로 만들어지는 상품들의 가격들이나 공장을 돌리고 배나 비행기를 운송하고 여러 가지 가격 반영이 되었을 때 소비자들은 더 높은 물가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걸 자연스럽게 공급이 줄어들고, 사우디나 러시아나 이제 산유국들이 원유를 계속 공급을 이제 줄이면서 이제 원유 가격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줄이면서 이렇게 가격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없다는 것을 또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중국도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원유를 굳이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유가가 올라가면 어쨌거나 경기 침체가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게 요즘 채권을 계속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의 영상에서도 채권에 관련된 영상은 이제 조회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제 슬슬 좀 많이 그로기 상태에서 지쳤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윤재성 CIO님 말처럼 물렸으면 계속 버티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들 화이팅 하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는 계속 TMT를 매수하면서 함께 장기 채권에 대한 멘탈을 잡으면서 성투할 수 있도록 이제 미미하지만 도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은 다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